네,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치 투자의 기초,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치 투자를 위한 지표 분석입니다. 자, 크게는 ROE, ROA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GPA나 영업이익률 뭐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결국 보고자 하는 건 뭐냐?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냐 하는 것을 파악해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자, 먼저 기업의 상태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ROE라는 지표가 있죠. 네. 특히 워런 버핏은 이 ROE 지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자, ROE는 무슨 뜻이냐면은 Return on Equity입니다. return이라는 거는 어떤 수익, 이익을 의미하고요. equity는 자기 자본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 자산을 우리가 총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총자산. 총자산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분은 자기 자본이고요. 또 자기 자본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되는데 그 대출한 금액을 우리가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본을 equity, 부채를 liability 이렇게 부르고요. 총 자산을 asset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이런 어떤 그 A라든지 E라든지 하는 단어가 요 A나 또 ROA 뭐 이런 데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실제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에다가 내가 빌려온 돈을 합친 거다. 그러니까 내가 3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2억 부채를 추가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해봐요. 5억. 그러면 이 경우 총 자산은 5억이 되고요. 3억은 자기 자본이 되고요. 2억은 부채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어쨌든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asset이다, equity다, liability다 하는 건 뭘 나타내냐 하면은 기업의 자산. 우리가 흔히 뭐 재산이 얼마냐 할 때 이 재산은 우리 집에 있는 뭐 가구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뭘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뭔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뭐 꼭 생산에 관련 없는 인테리어도 사고 이렇게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거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ROE와 ROA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ROE, 그 다음에 ROA. 이것은 기업의 당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ROA는 뭐냐? 기업의 당기 순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는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자본이냐
아니면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총자산이냐 하는 거죠. 총자산은 사실은 자기 자본에다가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부채가 덧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비교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하는 것이 ROE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부채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 요 총 자산에 비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를 보는 게 ROE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부채가 있다고 치면 ROE 값이 ROA보다 더 크겠죠. 만약 이게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만약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은 ROE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밖에 없는데 900만 원을 빌려서 100만 원짜리 무슨 자산을 샀다고 해봐요. 근데 이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200만 원 가격이. 그러면은 내가 얻은 이익이 얼마죠? 100만 원이 200만 원 올랐으니까 100만 원이라는 순수익을 얻었는데 원래 내가 처음 출발했던 금액은 10,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10,000원을 가지고 나는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0%. ROE가 10,000%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적은 돈으로 이렇게 많은 빚을 이용해서 ROE를 높이는 것을 이제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레버리지는 적은 돈으로도 큰 부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좀 아주 비법 같은 거지만 잘못하면은 또 아주 크게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ROE가 너무 낮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빚을 더 져가지고 수익을 높여가지고 ROE를 더 높일 수 있는데도 그런 기회를 못 살리고 그냥 자기 돈으로만 무조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ROE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이 사람이 정말 투자적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보여주는 게 ROE예요. 반대로 ROA는 이게 정말 좋은 기업이냐, 기업이 쓸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OE가 높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또 훌륭한 경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이거는 요새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최근에 유명해진 지표인데 요 지표도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GPA. 이건 좀 많이 안 쓰는데 GP라는 거는 Gross Profit. 우리말로는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에서 총 비용을 다 뺀 게 아니라 이제 그 재료비라든지 그런 가변비 있죠. 판매를 하기 위한 관리비나 마케팅 비용 아니라 뭐 순수하게 그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는 그 재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것만 뺐을 때 요거를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과 요 총자산 에셋의 비율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한다. 노비막스라는 학자가 요거를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제시한 이유는 요 매출 총이익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윗부분에 이렇게 등장하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영업이익이 되고 뭐 당기순이익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치면 이 데이터가 오염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가장 순수하고
우리한테 어떤 그 올바른 정보를 주는 거는 GPA이기 때문에 GPA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얘기를 했죠. 역시 실제로 제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GPA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은 매출 분의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의 차이는 뭐냐면 당기순이익은 기업이 기본적으로 하는 자기의 사업이 있고요. 별도로 이제 다른 건물에서 받는 세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도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온갖 방식으로 번 돈을 다 합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요. 반대로 영업이익은 내가 하는 그 사업 그 자체로만 얻어지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얼마나 팔아서 매출에다가 어떤 고정비, 변동비를 빼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보면 이 예를 들어 무슨 신발 회사다. 그럼 얘가 신발 장사를 얼마나 잘했느냐라는 거는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럼 영업이익의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매출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영업이익의 비율이 얼마냐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높으면 뭐가 좋은 걸까요? 이게 높으면 예전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삼성 갤럭시랑 애플 아이폰이랑 다 잘 팔리는데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애플이 훨씬 많이 남더라. 삼성은 별로 남는 게 없더라. 자, 그러면 똑같은 액수를 팔아도 영업이익이 낮다라는 거는 뭐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네, 비용. 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자기한테 남는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는 뭘 반영하느냐? 뭘 반영하느냐? 바로 우리가 그 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그게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 해자. 성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성이 있으면 성 옆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연못, 적군이 못 넘어오게 하는 연못. 기업이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마이클 포터는 경쟁 우위라고 불렀죠. 경쟁 우위. 자,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은 대체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 책정할 수 있어가지고 이윤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그 경제적 해자를 가졌거나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가격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라고 워런 버핏도 얘기를 하고 또 그 유명한 필립 피셔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지표는 저는 꼭 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요것만 보면 안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 지표를 봐야 된다. 예. 다시 제가 말한 네 가지 지표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ROE, 두 번째 ROA, 세 번째 GPA, 네 번째 OPM. OPM은 이제 Operating Profit Margin이라고 해서 영업 이익률. 이거는 총 매출 이익 분의 총 자산.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자, 이 네 가지를 잘 보면 결국은 이 회사는 쉽게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만약 요 네 개 지표가 다 높다. 응? 막 다 20%야. ROE 20%, 뭐 20%, 20%. 응? 만약 요 네 개 그런 기업들이 흔하진 않지만 쉽게 안 망한다. 자,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주식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하는 기업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당분간 몇 년 동안 한 향후 10년 동안은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을 골라야 돼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간신히 먹고 사는 기업은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마진율이 높아야 돼요.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되고요. 총 매출 이익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ROA, ROE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두 개가 상당히 또 같이 가요. ROA가 높으면 ROE도 높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ROE가 굉장히 높은데 알고 봤더니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이 적기 때문에 ROE가 높아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아주 높은 회사는 일단 제거하고 종목 선정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는 ROE가 높은 걸 고르면 좋다. 이어서 이제 좀 더 안전하게 기업을 고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다른 몇 가지 지표들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